갑시다. 자,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에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제 고1에서 고2, 고3 이렇게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너네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어휘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왜냐면은 봐봐. 대두하고 물리적으로 작용하고 인과 그리고 국한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말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을 때 너네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어휘 하나를 모른다 싶으면은 찾아서 외우세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때는 고전 시간은 다르게 너네들이 뭐 대두라든가 경향, 국한 이 단어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모르면 안 돼. 고전 시간은 달라. 응? 한자 박혀 있는 거랑 다르다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든가 단어 뜻을 모르면 찾아가지고 외워야 돼요. 자, 어쨌든 근대 이후니까 근대까지는 좀 달랐어. 근대까지는 어떻게 달랐냐면은 근대까지는 그 철학자들이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뭘 깊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인과가 뭔지 알지? 원인과 결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한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내가 어디다 연결하는 게 맞을까? 얘들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국한. 이게 뭐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고? 이게 문장 안에 써 있어. 같은 문장 안에.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얘들아 생각해. 같은 문장 안에 써 있어. 뭐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고? 언제부터? 뭐 하면서? 그렇지. 뭐가 대두했어? 과학적 세계관. 더 줄여. 두 글자 뭐? 과학. 이게 과학인 거야. 물리적인 거. 근데 물리적인 거라 여기서 말하는 물리성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물리성은 간단 명료해. 수학 같은 거라고. 그 전처럼 어떤 게 없어졌어? 그렇겠지. 또는 그러려니 아니면 신의 뜻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과학적인 증명이 바로 물리적 작용 관계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펜을 떨어뜨렸어. 분필이 깨졌어. 그게 바로 물리적 작용인 거야. 내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깨졌다.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신의 뜻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넘어간 것들이 많았다고. 근데 세계는 과학적이야 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이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다고. 이해 갔어? 자, 너네가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 아니지. 그냥 물리적 뭐 하나 보네. 과학이니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읽었을 거 아니야. 좀 더 생각을 해. 왜 과학이 도입됐는데 왜 물리적 작용이 왜 과학인데? 이 생각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 좀 더 생각을 하라고.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선생님 제가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어느 세월에 이걸 하고 있어요. 언제 하는 거냐면은 내가 복습하라 그러지. 복습할 때. 그리고 내가 좀 더 바라는 거는 너네들이 이거 나한테 수업 듣기 전에 한 번 더 읽어 제발. 한 번 더 읽고 언제 그걸 요구하냐면은 문제 고칠 때. 문제 고칠 때 다시 읽지 않니 얘들아? 안 읽고 그냥 답만 고쳐? 그러면 잘못된 거야. 한 번 다시 읽을 거 아니야. 그때 좀 더 여유가 있잖아. 시간적인.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봐. 그래야지 실전에서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과학적 세계관, 이 세상은 이제 과학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생각한 거야. 이 세상은 다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세는 뭐의 시대였어? 신의 시대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가난해. 쟤는 부자야. 왜? 하느님이 시켰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렸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 너는 가난해. 왜? 열심히 안 했네. 원인이 있고 결과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게 물리적인 인과관계라고. 너는 잘 살아. 왜? 아, 열심히 했네. 노력했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어 했다고. 이제 완전히 이해 갔어? 완전히 이해 갔어? 그러니까 완전 이제 합리충이 돼버렸다고. 완전 MBTI T가 돼버렸다고. 그전에는 F스러웠다고. 약간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 리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 완전 T라고. 네가 열심히 안 살았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완전 T야. 됐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흉이 말합니다. 야, 너네 이거 완벽해? 너네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 다 할 수 있어? 왜? 뭐가 문제인데? 인과관계 그 자체 너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쟤 노력한 거 봤어 네가? 그리고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어? 이런 시비를 건 거라고. 이렇게 얘들아 빨아들여야 돼. 글을. 자,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사건, 예를 들어서 원인이 되는 사건, 내가 분필을 떨어뜨렸다. 이게 깨졌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봤어. 그리고 얘가 깨진 건 봤어. 근데 중간 과정을 일일이 다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야.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공백이 생긴다고. 이 예시가 나오죠. 가령 EX 한번 해보자. 이 예시를 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읽다가 위에서 이해가 안 갔어도 이 예시를 가지고 쫙 빨아들였어야 돼.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추워. 얼었어. 그거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봐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 흉이 지적했습니다. 흉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예시야. 근데 너네가 이 예시 듣고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어? 추위가 원인이고 강물이 결과네? 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이거를 읽은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예시가 나온 이유가 뭐야? 흉의 지적에 대해서 나온 거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흉의 지적은 뭐였어? 원인이 있네? 결과가 있네? 그건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인과관계. 얘네 둘이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데는 모른다는 거야. 추위가 원인인가 봐. 강물이 언 게 그럼 결과네? 근데 왜 추우면 강물이 어는데? 설명할 수 있어? 그 설명이 모자라다고. 이해가 써? 왜 노력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설명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야. 그 인과관계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어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이냐에 대한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려고 해. 이 인과를 그래도 어떻게든 넣으려고 한다고. 그게 바로 세먼의 과정이론이다.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이거였어. 우리가 지금 과학적 세계가 생기면서 인과를 다 물리적 작용이다 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다고. 그런데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고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없다고. 그래도 이거를 노력해봤어. 투입해보려고 했다고 과학적으로. 그게 바로 세먼의 과정이론인 거야. 자, 야구공을 던집니다.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입니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야구공을 던져요. 움직이죠. 그럼 야구공에 그림자가 있었겠죠. 얘도 따라 움직이죠. 그랬을 때 공이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 거지 그림자가 공 쫓아서 뛴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과정이론은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랑 뭐의 차이? 그림자가 움직인 게 아니고 공이 움직여서 얘도 움직인 거다. 얘네 둘의 차이. 어떻게 설명해?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인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흘러 안 흘러? 흐르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야구공이 움직이듯 안 움직이듯 시간은 가는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 궤적. 멈춰있는 것도 궤적이다. 가만히 있는 것도 변화야. 왜냐면 그래프로 생각해봐. 자, 그래프로 있을 때 이게 시간이고 이게 공간이야. 시간이 흘러.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야구공의 위치가 변해. 그러면은 이 공간, 이 스페이스 위에다 어떻게든 뭐 그려지겠죠. 근데 공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어나? 뭐는 흘러? 그러면은 시공간적 궤적은 그려져 이렇게. 언더스탠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궤적은 어떻게 된다? 그려진다. 그래서 공이 멈춰있는 것도 상태다. 과정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야. 자,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 즉, 두 과정이 교차해. 만약 교차해서 표지의 개념이 뭐래요?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은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해 가? 안 가죠? 다시 해보자. 자, 과정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세먼의 과정이론. 인과를 어떻게 과학에 넣냐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 공이 움직여가지고 그림자가 움직였다. 또는 그림자 자체가 움직였다. 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팩트는 뭐야? 공이 가서 그림자가 갔다는 거였어.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사실 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다? 시공간적 궤적이고 멈춰있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어떤 변화야. 그 변화 자체를 뭐라 불러? 과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공이 멈춰있는 것도 과정이라고 불러. 궤적을 그리니까. 궤적을 그리는 걸 과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모든 그리고 있는 궤적들이 다 인과적 과정이냐? 아니, 과정 중에는 인과적 과정도 아니고
인과적 과정도 있고 일반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은 뭐래요? 다른 과정과 한 지점에서 만나요. 근데 과정의 정의는 뭐였죠? 그래프였잖아. 궤적이었잖아. 궤적이 그래프상에서 만난다고 어느 순간 탁 교차를 해요. 그 두 과정이 딱 교차를 해. 사건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교차에서 표지의 정의는 뭐였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그게 도입돼요. 그 교차하면서 어떤 사건이 도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 그 변화되는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인과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풀어서 해보자. 여기가 제일 문제야. 이거는 밑에 있는 예시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 인과의 뜻은 뭐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죠. 근데 지금 뭐야? 교차하는 순간에 사건이 도입이 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교차했을 때 일반적인 궤적이 아니고 그 궤적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치 야구공이 날아갈 때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그게 원인과 결과지.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야? 일반적인 궤적일 땐 괜찮은데 결과를 따르도록 만드는 궤적인 거야. 이해 안 가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만 이해해. 이 문장 위에까지만 이해하고 예시 보고 다시 올라오자. 부담스러울 땐 그렇게 갑시다. 자, 예시를 봅시다. 가령.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따로 빼놨겠죠. 이 A를 이해하는 게 이 지문의 킥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얘들아,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쉽지? 이거. 가가 어렵지? 가의 힘을 빡 준 느낌이 나네요.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까지, 이거 집중해야 돼 얘들아. 왜냐면 너네가 위에선 이론 설명이고 이론에 대한 예시지. 근데 너네가 이론이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은 이 예시 안에서 무조건 끝내야 돼. 그 이상은 없어. 왜냐면은 봐봐, 이론을 줘. 이론을 설명해. 근데 너네가 이론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야. 근데 예시를 이해를 못해. 그럼 포기해야 돼. 왜? 예시는 이론을 풀어 쓴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집중 잘해야 된다. 가령 바나나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잘 그려볼게. 자, A에서, 야, 내가 여기다 그린다 해서 너네도 문제에다 그리고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바보는 아니지? A에서 B로 이동해. 바나나가. 그때 이게 과정 1이야 얘들아. 그랬을 때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했다라는 거야. 이 중간에 배연에는 과정 2. 이게 과정 2야. 그럼 봐. 우리는 과정 1이라는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얘는 지금 궤적을 그려 안 그려? 안 그린다 생각하는 사람. 그럼 나가. 죽여버릴라. 궤적은 항상 그린다고 했잖아. 야, 수학 시간인 것 같아. 지금 수학 학원에서 그 강사 알바를 했었거든? 충격적인 문제 알아요? 점점 애들이 릴레이로 눈이 풀려. 국어는 다시 읽으면 되잖아. 수학은 중간에 눈 풀리면 다시 읽는다고 머리에 들어오겠니? 수학은 그게 안 돼요. 막 21번 이런 거 막 그래프 막 그리잖아? 그럼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놓쳤는지도 몰라. 국어는 막말로 다시 읽으면 돼. 수학은 어디서부터 놓친지 찾지도 못해. 끔찍해요. 어쨌든 A에서 B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왜? 선생님 이거 뭔데요? 예를 들면 이 그래프인 거야. 시간은 흘러요. 그러면은 좌에서 우로 가겠죠. 그러면 공간이 변해요. A라는 공간에서 출발했어 얘들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B라는 공간으로 가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미친 그래프다 진짜. 설명할 때 이거보다 완벽하게 설명하는 강사 없을 거야 진짜로. 아니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 궤적을 항상 그린다고. 선생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왜 궤적이에요? 이것도 궤적이잖아. A에 가만히 있으니까 완벽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이상한 일이 생겨. 뭐 처먹는다고 이거를. 그게 바로 과정 2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과정 2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근데 봐봐, 그냥 과정 2야. 그러니까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되는 게 아니고 과정 1은 없어. 그냥 과정 2만 있어. 처먹기만 해. 그러면은 표지라는 거는 발생할 수 없어요. 표지는 두 사건이 겹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 겹쳤어? 이 순간에 겹쳤어. 선생님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뭐 대충 막 어떻게 생겼겠지. 겹치는 순간
뭔가 이상한 사건이 발생해. 그걸 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교차로 표지가 교차했잖아. 사건 두 개가. 그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이 됩니다.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돼요. 왜? 처먹은 상태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하자. 이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이 중간에 쇼크가 온 거예요.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돼.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그대로 B로 가고 있지만 상태가 변화한 상태로 가죠. 왜? 이미 먹어진 상태로 조금 바뀐 현상으로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언더스탠드야? 바뀐 상태로 이때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보자. 얘들아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막 필기하는데 집착하지 마. 지금 이거 한번 이해하면 개 쉽다. 이러면은 너네가 약간 아하 이 얘기였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찾았어 안 찾았어? 아래 예시에서 만났잖아. 처먹었잖아. 그 다음에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찾았어 안 찾았어? 괜찮지? 만약 교차해서 표지 찾았지? 처먹은 거. 즉 대상이 변화된 물리적 속성 뭐 먹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후에 모든 지점 뭐야? B로 가는 이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야. 먹어진 상태를. 됐어? 그러면 아까 이해 안 됐던 거 해결됐지. 그럼 사실 우리는 A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하지만 읽어보자. 자,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된다. 자, 다시. 즉, 위에서부터 다시 할게.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인 거예요.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다. 이거는 이해가요? 자, 왜냐면 바나나가 이동해서 B에 위치했다라는 결과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교차로 표지라는 얘기를 다 떼놓고 이번에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나나가 이동했기 때문에 B로 갔잖아. 그럼 바나나의 이동은 B로 가게 된 원인. B에 있는 거는 그 결과다. 이 얘기 그냥 하는 거야. 됐죠? 이해 갔지?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그랬을 때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나나가 움직이는데 이게 그림자에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A'에서 B'으로 이렇게 비쳐요. 그림자가. 됐죠? 근데 교차가 생기죠. 교차하면서 그림자도 변하죠. 됐어요? 왜냐면 먹으니까 그림자도 변하잖아. 이해 가니? 그러니까 봐봐. 그림자 그래프도 똑같겠죠? 아니 근데 다르지. 어떻게 달라? 왜냐면은 바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그림자는 그 위치가 좀 다르죠.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A'이 여기면은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얘도 좀 달라진 상태로 B'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니 얘들아? 그렇게 된다. 이거를 과정 3이라고 한대요. 과정 3 오케이 좋아요. 과3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한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 당연히 변하겠죠. 그런데 A'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와 교차해. 그러니까 얘도 교차하면서 이 중간에 또 얘랑 다른 별표, 그러니까 별표라고 하지 맙시다. 역삼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이 생겨.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스티로폼은 그대로 있죠. 이래서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 이 과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인과적 과정이 있고 비인과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인과적 과정이라는 거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인과적 성질은 있어. 어떤 이동을 했기 때문에 B로 간다. 어떤 이동을 했기 때문에 B'으로 간다. 이건 오케이야. 근데 어떤 친구가 인과적 과정이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중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B까지 유지가 되지. 그게 인과적 과정이다. 얘는 유지가 안 되지. 왜? 스티로폼 거쳤다 가잖아 그냥.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봐봐. 도입된 표지가 전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이 A, B와 A', B'은 서로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서로 똑같은 상황이야.
액션이 똑같다고. 액션이 똑같은데 얘는 중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까지 전달이 그대로 되죠. 그랬을 때 얘는 인과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적 과정이다. 근데 얘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왜? 중간에 생긴 것이 B까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A에 대한 내용 아니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론은요, 주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은 해결하기 어렵대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 예컨대 내가 사회규범을 어긴 것,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갔나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짚어볼게. 정리만 해줄게. 거시독해로 돌아갑시다. 어차피 나는 쉬워요. 가만 확실히 이해하고 가자. 자, 이랬으면 너네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게 아니고 밑에서 시간을 많이 썼으면 위에를 한 번 더 봐.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입됐지. 뭐가 도입됐어? 과학이 도입됐어.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싶어해. 과학, 뭐 물리적으로. 근데 뭐가 문제였어? 직접 관찰한 것을 진술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뭔가 비어있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인과적인 게,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게 과학적이야? 라고에 대해서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세먼의 과정이론, 세먼의 과정이론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했어요? 야구공을 던져서 막 움직인 거는 그림자가 움직인 거지, 그림자가 움직인 게 아니고 그림자는 야구공 때문에 움직인 거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예시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스크린, 바나나가 움직일 때 그 스크린의 움직임을 간 거라고. 그랬을 때 그 그림자가 실제로 움직였으면은 그림자에다가 어떤 타격을 줬을 때 그 그림자가 타격을 받은 상태로 유지가 됐어야 되지. 근데 타격을 받아도 유지가 안 돼. 그게 순간적인 사건일 뿐이야. 그거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고 일반 과정이다. 그럼 인과적 과정은 뭔데요? 어떤 타격을 받거나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세먼의 과정이론은 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궤적이 있어. 궤적은 다 있어. 어떤 궤적이 있을 때 걔가 좀 쳐맞았어. 그러면은 걔가 쳐맞은 상태로 유지가 돼. 그거는 인과적 과정이다.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 설명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움직여. 쳐맞았어. 그 순간에는 움찔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럼 걔는 짭이라는 거야. 걔는 그냥 인과적 과정이 아니고 그냥 과정인 거야. 저는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나아가 볼게.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뭐다? 제1론이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 있던 세먼의 그 과정이론 있죠. 세먼의 과정이론 같은 경우는 뭐가 부족했어? 약간 좀 심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 못한다고. 물리적인 것만 따졌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동아시아로 끌고 와요. 위에 서양에서 해결을 못한 걸 동아시아에서 찾아버렸어, 답을. 뭐 심리적인 것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한 대의 동중선은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그러니까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군주가 잘못했어? 그게 원인이 되겠네? 그래서 제의를 내려서 혼낸다. 그게 천견설. 그게 천견설이에요. 뭐 체크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간과 하늘 오 길어.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 감응론, 이런 거를 결합해 가지고 제1론을 체계해야 돼. 뭐 잘했대요. 한번 읽어보자.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질러, 그러니까 군주가 뭔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정치를 하면은 그로 말미에서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봐봐, 군주 얘가 뭔가 실수했어. 실정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음양이 뭐해? 변화해. 그럼 이게 뭐 기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하늘이 제의해. 오케이. 그래서 경고해. 이게 왜 인과관계냐? 자, 이때 이 제의라는 거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을 입증하는 거고 경고예요. 당연히 하늘이 그 권력을 내렸으니까, 권력을 내렸는데 일을 못해. 그러니까 혼내는 거야. 자, 양면적 성격의 제의론은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면 얘가 일을 잘못했을 때 그러다 벌 받으세요. 제 말 들으셔야죠.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봐봐. 이 제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군주가 있는데 뭐 번개가 겁내 치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역병 때문에. 그러면 신하들이 물어요. 제의가 닥쳤습니다. 네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그러면은 군주가 뭐라고 큰일 났다. 아이디어 좀 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의가 발생해 사건이 터져요. 군주가 직원을 구해요. 이거 어떡하니 이거? 신하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요. 하지만 동중서 이후에 원인으로서의 인가사와 결과로서의 제의. 그러니까 원인으로서의 인가사는 뭐예요? 군주의 실정이죠? 이해가니? 얘가 삐끗한 게 원인, 제의가 떨어지는 게 결과. 그래가지고 원인을 바꾸자. 됐나요? 근데 이제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과연 군주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건가? 라는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 얘들아. 지금이야, 지금 번개 치면 하느님이 노하셨다 안 하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게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해요.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서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 그러니까 번개가 꽝꽝 쳐.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미래 예측적인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거에 잘못했나 보다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뭐다? 미래에 이상한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려나 보다. 그리고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응시키려고 해요. 번개가 쳤어. 그 다음에 너네가 실수했어. 임금이 실수했어. 그러면은 이런 일을 우리한테 예측해 주려고 했구나 하고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시작한다고. 어떻게 된 거야? 인과였는데 인과로 바뀌기 시작하죠. 완전 쉽잖아 이거는. 이 방식은 오히려 이렇게 됐고요.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원인이 되니까 번개 치는 거 보니까 신하야 네가 잘못했구나 궁예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유 제의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이렇게 또 욕먹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예측샷이 잘 돼? 이렇게 천인 가문론 위에서 말했던 그런 것도 막 부정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제의론은 여전히 좀 더 느릴까? 정치 현장에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하늘이 노했다 계속 써먹었다고. 송대에 이르러서 주희는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될 일월식을 제의로 간주하지 않은 경향성.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의라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인데 우리가 해석이 안 되니까 하느님이 노하셨다. 근데 그 노하셨다를 어떻게 해석할까? 두 가지였죠. 맨 처음에 뭐야? 내가 잘못해서 그러셨네. 또는 미래에 안 좋은 일을 예언하셨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제의들이 생기죠. 걔네들은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월식 과학적으로 해가 가려져. 예전에는 그러면은 이게 제의라고 했겠죠. 근데 과학적인 사건이었네? 그럼 그건 제의에서 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의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 아직은 과학이 덜 발전했지. 하지만 좀 합리적이게 됐어. 제의를 뭐라고 불러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자연현상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요즘에는 아니고 현대 과학에서 블랙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심오한 과학 현상이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블랙홀 보면서 아직은 설명할 수 없지만 저건 신이야 라고 해? 아니잖아. 그렇게 점점 발전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의에 대한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의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 입장에서는 좀 빡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미신 같은 게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그냥 예시드는 거야. 실제로 내가 뭔가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야. 잘 들어봐. 타로나 사주 이런 게 알고 보니 과학적이었던 거고 완전 그냥 예측샷이고 틀린 정보야 라는 게 만약에 밝혀졌어. 그러면은 관련 업계 하시는 분들은 반대하겠지. 다 개뻥이야. 이게 무슨 과학이야. 이건 진짜 사주는 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주 보시는 분들도 예시되는 거예요. 타로 같은 것도 만약에 이거 다 운이야. 그거 과학적으로 밝혀졌어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맞아 이거 다 뻥이었어. 나도 이제 일 접을게라고 할까? 아니죠. 나도 타로 좋아해요.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빡치기 시작한다고. 아니 이 제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이 노하셨잖아요. 일 똑바로 안 하세요 라고 신하들이 하다가 그거 다 과학이야 라고 하면 신하들이 할 말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시작한다고요. 그는 제의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에 이제 조금 말을 조금 바꿔요. 어떻게 해요? 제의가 딱 치면 번개가 빵 치면 네 잘못이야가 아니고 제의가 쌓여요. 그러니까 제의가 쌓이는 게 아니고 군주가 잘못한 게 쌓여요. 그러면은 그걸로 자연재해를 한다. 자연재해가 과학적인 건 맞는데 그 과학적인 거를 하늘이 만든 거다.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하는 거죠. 그게 전반적 대응설이에요.
제1을 군주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켜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연장시킨 거예요. 제2의 목숨을. 오케이? 됐죠? 가만 어렵고요. 나는 쉬워요. 나는 그냥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됐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